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 도대체 무엇이 사회적 가치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는 무엇을 말하나요? 사회적 가치를 논하기 전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치라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치를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를 점점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가치가 재무적인 가치로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이 나한테 주는 가치는 뭘까? 이럴 때는 우리가 재무적 가치라는 걸로 숫자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오히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전체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일부분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재무적 정보 외에도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즉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결과로 사회 환경적, 경제적 비용과 효익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이런 공공의 선, 어떤 공익적인 부분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좀 대치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해온 개념입니다. 다만 이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런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사는 것,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로 관심이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란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의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의사결정의 기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정의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 복지, 사회평등, 사회제도, 삶의 질 등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크게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규범적 접근은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려야 하는 또는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라는 의미로 정의라든지 공정, 평등, 관용, 참여, 공존, 연대, 협력, 호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규범적 접근에서 다루는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증적 접근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제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성이라든지 공공재, 가치재 이러한 시장 실패 요인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실증적 접근에서 추구되어지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규범적 가치는 보통 이런 공공기관
뭐 정부라든지 이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증적 접근은 좀 기업 경영에서 요즘 많이 접목되고 있는 사회 책임 경영이라든지 지속 가능 경영, 이러한 부분들은 실증적 접근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죠. 유엔이 실증적 접근에 기반을 해서 전 세계,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축을 기준으로 만든 17개의 목표입니다. 자, 사회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 보존, 이 세 가지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그 2000년대에 채택되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의 후속 모델로 그때 당시 다루어졌던 빈곤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불평등이라든지 환경, 인권, 기후변화, 이러한 핵심 안건들을 다루면서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주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유럽연합이 얘기한 사회의 질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추구하는 사회적 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응집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에 접근을 해야 된다, 또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 포용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존엄성과 그 자발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지원의 이런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회의 질을 이 네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로서 ISO 26000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 논의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직 단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과 같은 이런 조직이겠죠. 모든 조직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책임, ISO 26000, SR인데요. 요거는 조직의 활동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CSR,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도 이러한 ISO 26000을 채택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든 조직이 기여할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ISO 26000은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가지를 상호 의존적인 이 세 가지 차원의 관리 활동을 7가지의 핵심 주제로 나누면서 관리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중대성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이슈를 식별한 후에 플랜, 두, 체크, 액션, 요 PDCA 기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행해라 라는 어떤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ISO 26000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후변화 협약, OECD 소비자 분쟁 해결권, UN 글로벌 임팩트 등 이러한 다양한 국제 지침을 총망라하면서 정리한 종합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보시게 되면 1919년 9월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회의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CEO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종업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주주중심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면서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에 소개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개 요소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보시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 안전,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보건복지,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 경제에 대한 발전, 그리고 윤리적인 생산, 환경의 지속 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공공성 강화, 이러한 이제 13개 요소가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공공부문이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영역별로 공공의 영역, 기업의 영역 또는 어떤 조직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어떠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좀 감은 오시죠? 자,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조직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자,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의미한 결과, 즉 임팩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표화하고 측정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은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부의 동력을 강화하게 되는 요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외부의 협업 요소라든지 우리에게 투자되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제공되는 그런 자원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순환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누가 측정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있죠? 정부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비영리 재단,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또는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본의 공급자, 대표적으로 임팩트 투자사라든지 금융기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이 제공되거나 투자한 기업이 얼마나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더욱더 추가 자본을 투입을 하거나 자본을 회수하거나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기업 정보를 평가하는 기업정보 평가사들입니다. 신용평가사라든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이, 그 기업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크게 이 3가지의 주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한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SK 인천 석유화학 회사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본인들의 회사에서 창출해낸 사회적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8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한 해 동안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저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루미르라는 회사, 루미르 K는 식용유로 작동을 하는 LED 램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석 연료가 없이 식용유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임팩트를 추구를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얼마나 했는지, 탄소 저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은요, 스마트인 디지털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참여를 했고, 이 회사가 창출해낸 사회적 가치는 어떻다 평가 결과가 등급으로 나오는 이러한 인증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3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례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될까 좀 궁금하시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는 사실은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 평가 기법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적 가치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특성처럼 가치 평가의 도구와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의 역사는 우선 70년대 후반에 사회적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비재무적인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등급이라든지 지수의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화폐화 측정, 즉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나타내는 평가 방법론이 좀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서술형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술형 방식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질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체크리스트는요,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 또는 항목을 쭉 리스트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이를 지수화하거나 점수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치평가의 계량화 여부에 따라서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성적 방법에 대한 2가지 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리스트가 정성적 방법에 속해 있는 이유는 점수화라고 해서 우리가 정량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애초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그 항목이고 주관적으로 내용을 뽑아내기 때문에 정성적 방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량적 방법은요. 정량적 방법은 크게 화폐 가치 방법과 비화폐 가치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화폐 가치 방법은 정량 지표를 측정하거나 이를 지수화하거나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촉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울 때, 이때 비화폐 가치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장점은 동일한 그런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들 간에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개수라든지 이러한 그 통일된 어떤 지표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이러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화폐 가치 방법은 정량 지표에 일종의 가격을 매겨서 화폐적인 금액으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 절감한 부분이 실제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화폐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나타냄으로 인해서 실제로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측정 지표를 하더라도 또는 서로 측정을 다른 주체가 하더라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화폐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준거 가격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이 준거 가격이 다르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비교 가능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분류로는 인덱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인덱스형, 인덱스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인덱스형 도구는 지표를 정해두지 않고 그 조직의 특성만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을 해서 조직마다 다른 지표가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인덱스형 도구는 측정 도구 자체에 적용해야 되는 절대 지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비인덱스형 도구로는 사회적 회계라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 BSC라는 방식, 또 SROI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덱스형 도구에는 지표를 개발해서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은 아이리스라고 하는, 요거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임팩트 투자 지표 또는 가치평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영 활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를 좀 지표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IRS, 아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B랩에서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아이리스의 지표에 조직의 사회적 가치 지향점을 체크하는 사회적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덱스형 도구 중에 또 SVI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도 살펴볼 텐데,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 지표입니다. 이렇게 인덱스형, 비인덱스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장표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VV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IV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SPC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BCOP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SVI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VBA는요, 이건 일종의 가치평가 툴 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이 VBA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몇몇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거를 화폐화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이러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 출발한 글로벌 기업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Value Balancing Alliance의 약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가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업 중에 바스프라든지 노바티스, 보쉬, BMW 이러한 16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노력들을 이루고 있고요. 회계법인이라든지 금융기관들, 그리고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BA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주요 관점은, 첫 번째는 Value to Society라고 해서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강합니다. 즉,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임팩트와 부정적인 임팩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Value to Business라고 해서 재무주도적인 관점은 임팩트가 이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VM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IVM은요, Identification, Valuation, Management, 요 세 가지 평가 방법 또는 프로세스의 약자인데요. 조직이 창출하는 임팩트의 크기 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고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IMP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사실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만들어낼 것 같은 것들 추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러한 추정에 대한 방법론을 IMP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IBM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는 우리 조직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밸류에이션은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미래에 창출한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화폐 가치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단계에서는 이러한 추정된 임팩트가 실제로 얼마나 창출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각각 벤치마킹 했던 글로벌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5 Dimension of IMP, IMP에서 많이 차용을 했고요. 임팩트가 무엇인지 규명해내는 과정에서는 IMP를 차용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IMM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데시벨에서 나온 임팩트 인덱스를 매니지먼트 단계에서는 차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론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지표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자, SPC라고 하는 또 방법론이 있는데요. SPC는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도입이 됐고요. 사회적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방법론이죠. SPC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측정과 성과 기반 보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사회적 가치가 측정이 되고 그 결과로 더 많이 창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비례한 현금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 조직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PC를 좀 살펴보게 되면 사회 성과라고 하는 거를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성과, 복지라든지 교육, 문화 이러한 사회 서비스 성과가 있고 두 번째는 고용 성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생태계의 성과 그리고 네 번째 환경 성과 이렇게 4가지 측면에 있어서 사회 성과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고용, 환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회 생태계는 조금 여러분 생소할 수 있죠. 사회 생태계는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적정한 거래 조건이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한 생산자나 또는 생산 지역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 과정의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키면서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성과, 즉 사회 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시민 자산을 보존하고 확대한 성과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이제 B코업이라는 건데요. B코업은 어떤 기업이 조직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창출한 사회환경적 임팩트, 비재무 성과를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것을 비임팩트 평가, 비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 결과를 비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Bcorp 인증을 부여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Bcorp 인증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내는 사회환경적 성과를 측정해서 인증을 한다라는 점에서 유일한 인증제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주주 중심의 경영 방식을 넘어서서 기업의 투입 자원이나 공급망, 자선기부, 직원 복지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해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측정 지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이 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Bcorp 운동이다라고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배구조, 조직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이러한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 질문과 위험 검토를 위한 공개 설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설문지에는 도박이나 포르노, 원자력, 고금리 대출과 같은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관계되어 있진 않는지, 분쟁 지역에서의 운영은 하진 않는지, 노조, 현장 사망자, 소송, 벌금 부과 이러한 정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설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결과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V라고 하는 평가 방법론을 살펴볼 텐데요. SVI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해 나갈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로 우리나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을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지원 사업의 기업 선정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 성과에는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에 따라서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 사업 활동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떠한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조직 운영에서는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근로자를 지향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경제적 성과와 혁신 성과는 경제 주체인 만큼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매출이나 영업 성과는 어떤지, 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론, 평가 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기관이 많이 지금 확산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민간 기업 생태계 주도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들이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다양한 사회적 측정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의 글로벌 표준화가 되는 경향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사회적 가치를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사회 정책을 만들거나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걸 측정했다면, 지금은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경제적 가치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접목을 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제공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몇 가지의 동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우리 기업 현장에 또는 조직의 내부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측정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